예, 반갑습니다. 어반입니다. 엊그제 올린 세타가 야구 살인사건 기억하시죠? 그 한국인이 한국인을 이렇게 폭직한, 뭐 여러 가지, 아직까지 뭐 정확한 사유는 밝혀지지 않고 그냥 뭐 사귀었다가 헤어져가지고 분노해서 그런 거다. 뭐 일단은 요렇게 나왔는데, 근데 그 사람이랑 같이 군 생활했던 사람한테 이렇게 메일로 제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 제 유튜브 이렇게 보다 보면 저한테 이렇게 원래 치킨 상담 같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치킨으로 상담을 해갖고 뭐 개인적으로 영상을 보내주는 것도 있고 아니면 원하는 영상 그냥 이렇게 채널에 올리면 이게 치킨 두 마리면 내가 그걸 해주거든. 근데 그런 분이 몇 분 계세요. 어떤 분이냐면 그냥 심심해서 치킨 두 마리씩 싸가지고 그냥 어바니 형 제가 요새 무슨 일인데 뭐 어떻게 하면 좋을까 뭐 그런 거 있잖아. 이미 고민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답은 다 나와 있는데 그냥 넋두리 같은 거 이렇게 한 번씩 보내는 사람이 있어. 그 한 주기적으로 막 1년에 뭐 한두 번씩 그런 걸 보내는 사람이 있는데 이제 그분이 그 동기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어바니 형 저 사타가요 나도 보고 깜짝 놀랐는데 제 군 동기예요. 이래가지고 사진까지 날라온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나는 이렇게 확실하지 않으면 안 믿잖아. 근데 같이 사진까지 찍어서 이제 오더라고 보여주더라고. 그래서 군 생활도 같이 했고 근데 자기도 뉴스 보고 진짜 깜짝 놀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어떤 사람인지 일단 이름이랑 이런 거 다 알고 있거든. 찾아보면 나오는데 야 나도 이걸 굳이 이름을 다시 신상을 다시 까발리고 싶진 않아. 찾아보면 나온다 여러분. 왜냐하면 나중에 저거 보고 열받아가지고 전역하고 난 다음에 나 칼로 찌르면 안 되잖아. 맞잖아. 그래가지고 이 사람에 대한 증언이야. 같이 군생활. 그래서 여기 제보를 한 사람도 어바니 형 그 얘기할 거면 저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말아주세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이제 유추가 되면 또 찾아올까봐 이게 서로가 이제 이런 사람은 무서운 거지. 그리고 긁어 부서를 만들 필요는 없잖아. 근데 그러니까 신상을 캔다는 느낌보다는 이 사람이 군 생활을 어떻게 했나, 그리고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은 어쩌다가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냥 요 정도로만 보면 될 것 같아. 그래가지고 메일이 아니라 카톡으로 짧게 왔는데 그 얘기를 보게 되면 일단은 같은 군부대에 있었다고 하더라고. 같은 군부대에 있었고 홍천에서 근무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홍천이면 제가 강원도 홍천, 저희 아버지 고향이 강원도 홍천이거든요. 희망리에 계세요. 그래가지고 홍천을 맨날 갔어. 나는 한 몇십 년 동안 가서 나 홍천 지리하고 다 알고 있어. 어디 막국수집이 맛있고 그러다가 지금 이제 아버지 춘천으로 올라가셔갖고 이제 명절 되면 춘천으로 가는데 여튼 이제 홍천에서 있다가 전역한 지 한 10년 정도가 됐는데 뭐 보통 이제 군대 있으면 연락을 안 하잖아. 그러다가 소식을 보고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그 자기도 얼탱이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일단은 뭐 찾아보면 나오는데 일단은 자기 기억으로는 포항 출신으로 기억하고 있고 그리고 스타크래프트를 굉장히 잘했다고 하더라. 그래서 무슨 준프로까지 했다고 했는데 근데 문제는 이게 알 수가 없는 게 그 허언증이 좀 많이 심했다고 하더라. 그래서 우리 때도 근데 사실 군대에는 좀 이상하게 허언증이 좀 많은 것 같아. 왜 그러냐면 그 허언증 같은 걸로 해서 좀 관심 같은 거 받아가지고 군생활 좀 편하게 해보자 이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 그래서 제일 많았던 거짓말 중에 하나가 나는 우리 때는 그거 되게 많았어. 내가 리니지 디스인티그레이트를 배웠다. 그래서 마법이 되게 비싼 건데 그거 확실하냐고. 그래서 예 괜찮습니다 어반 소장님. 그래서 한번 보자 이 새끼야 나가는데 어반 소장님 제 계정이 해킹당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새끼 휴가 맞춰서 나갈 때 해킹당할 줄 알았다 이 새끼야. 약간 뭐 요런 느낌인 거지. 그래서 뭐 아버지가 뭐 부자다 뭐다 근데 헌증이 좀 많았다라고 하더라고. 자기가 보기에는 그런 진짜 부잣집 자식은 그 티가 어느 정도 나는 부분들이 있잖아. 근데 그런 건 전혀 없고 그냥 좀 이게 오히려 그 반대로 좀 힘든 집이 아닐까 약간 그런 느낌이었지. 그리고 군대 오기 전에도 뭐 여자친구 있었다 이렇게 계속 얘기했는데 그때도 믿기가 좀 어렵다는 그런 느낌이었대.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게 한두 개가 아니다 보니까 한두 개 아니까 당연히 얘가 좀 거짓말이 좀 심하다, 구라가 심하다 이런 애로 알고 있었다 하더라고. 그리고 관심병사였대. 군 생활을 할 때 그냥 관심병사였고 얘가 분노 조절 장애가 원래 있었대. 감정 기복이 엄청 심하고 분노 조절 이런 것도 잘 안 되고 그래서 동기랑도 엄청 많이 싸우고 막 그러다가도 또 이게 잘 지내고 그래가지고 뭐 이게 군대에서는 또 나름 또 이게 분조장이 있긴 있는데 근데 또 야부린도 좀 잘 털었나 봐. 그래가지고 좋아하는 후임도 있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었고 뭐 이제 다 그렇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군생활은 뭐 그냥 그저 그렇게 나갔는데
부대에서 그렇게 뭐 이제 뭐 하극상 같은 거 있잖아. 뭐 그런 큰 사고를 이제 뭐 분동을 조절 장애로 치지는 않았는데, 근데 늘 말 많은 사람들 있잖아. 호불호 갈리고. 그러니까 관심사비용으로 있어서 그냥 집안에 무슨 문제가 있는 아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간부끼리 이렇게 얘기했다 하더라고. 그리고 결국에는 영창도 가고 그랬는데 병장으로 전역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뭐 이런 사람이 나중에 지나가지고 이제 살인사건으로 나오니까 얼탱이가 없는 그런 거죠. 그래서 군대 사람이 텔레비에 나올 때 이런 걸로 나면 좀 이렇게 덜컹 갖는 그런 게 있거든. 나도 그런 적이 있었어. 나는 뭐가 그랬냐면 그 연평도 피격 사건인데 그 해군 많이 죽었잖아. 근데 거기 사망자에 박보람 화사라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원산암 살 때 박보람 화사라고 있었거든. 병기의 사였단 말이야. 조그맣고 귀여웠어. 그래서 맨날 나보고 어반이 형 이렇게 진짜. 근데 그때 나이가 좀 많았거든. 군대를 늦게 가고 그래서 어반이 형 막 이랬더니 나 진짜 놀래가지고 야 보람이 죽었냐고 말하니까 이 다행이라고 하면 다행일 수가 있지. 다행히 동명이인이었다고 하더라고. 내가 아는 박보람 화사는 아니었던 건데 야, 그런 거 보게 되면 뭔가 철렁거리는 게 그때 느꼈는데 아마 비슷한 게 아니었을까. 군 동기가 갑자기 살인 사건으로 나오게 되고 이러니까 그런 게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근데 저는 이런 류의 사건을 볼 때마다 한 번씩 얘기하는 게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 여자들이 맨날 하는 얘기가 동정심 많은 여자가 인생이 망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동정심. 그래서 그걸 나한테 또 이게 얼마 전에 얘기한 사람이 있어. 근데 동정심 많은 사람이 진짜 망하는 것 같지 않아요? 여자는 인생이. 근데 내가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동정심 많은 여자가 망하는 게 아니라, 동정심을 이상한 데 쏟는 여자가 망한다고. 이상한 남자한테 쏟는 여자가 망한다고 내가 얘기했거든. 그거는 동정심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다라고 내가 얘기를 한 적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듣더니, 듣고 보니 어반 오빠 말이 맞는 것 같네요. 납득하고 돌아갔는데, 그래서 사실 그래, 여자의 기본적인 그런 디폴트 값이라고 하면 그래도 자기보다 나은 사람한테 향해 있잖아. 근데 항상 그렇지는 않거든. 왜냐하면 보통 여자들은 자기 주변에 좋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그냥 그날따라 되게 그냥 뭐 외롭고 그러면 선택을 할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런 경우도 많거든.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외로워가지고 뭐 이렇게 사람을 만나거나 아니면 그때그때 그냥 뭐 그래도 뭐 나쁘지 않겠지 이렇게 했는데, 그런 경우 이게 진짜 안 좋은 게, 나도 얘기하는 게 그래서 그런 식으로는 만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게, 결국에는 또 이제 그런 식으로 남자를 만나게 돼도 여자들은 또 그런 경우가 있어. 이게 원래 보통 자기보다 조금이 낫다라고 생각하는 남자를 만나면 좀 토악질 나오게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긴 한데, 근데 또 거기에 또 동정심 가진 여자들이 있거든. 근데 내 경험상으로 보게 되면 이제 후자의 경우가 좀 이게 안 좋은 경우가 되게 큰 비극으로 나와 항상. 그래가지고 저도 저희 구독자 여자분들한테 말하는 게 뭐냐면 그냥 이상한 사람 만나지 말라고 절대로. 아무리 외롭고 그래도 이상한 거 주워 먹지 말라고 내가 항상 그 얘기를 하거든.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것도 그런 케이스랑 좀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지. 그래가지고 뭐 사실 이런 사건이 이럴 때가 되게 안타까운 느낌이긴 해. 그리고 또 이제 여초에선 또 이제 뭐 또 안전이별 하지 못하고 죽었다 뭐 이러고 있는 건데, 근데 결국에는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일어나게 되는 거 보면 거의 비슷한 패턴으로 많아. 이게 칼로 찔러 죽거나 이런 사람을 보게 되면 그냥 그 상황에서 그냥 자기가 만날 수 있는 사람을 만난 것 뿐이거든, 그게 그 상황에서. 그러니까 그것도 딱히 내가 얘를 엄청나게 동정심을 가져도 만난 것도 아닐 확률이 높아. 그냥 그 상황에서 그냥 아씨 외로운데 얘나 만날까 그러다가 만난 경우인데, 근데 이런 경우가 굉장히 큰 비극으로 오게 돼. 그래가지고 나는 여자들이 만나는 그래도 나보다는 조금 이제 여자들이 흔히 말하는 건 존경할 만한 사람이란 게 있잖아. 그러니까 존경까지는 바라지 않더라도 그래도 보기에 그래도 이 정도면 좀 괜찮다 이런 사람을 만나야지. 그래야지 나중에 헤어졌을 때 별 탈이 없습니다. 그래서 헤어지고 나서 이렇게 잘못 만나갖고 고생하는 게 여자들이 살면서 두어 번씩은 겪거든. 진짜 헤어지고 난 다음에 남자가 계속 달라붙어가지고. 근데 그런 경우를 보게 되면 이 남자한테 이 여자가 최고의 여자였던 거야. 너무 아쉽고 막 그러다 보면 나중에 이제 남자들이 이제 그중에 이제 분노 조정까지 있어봐라. 그런 분노 조정까지 있으면 그냥 빡쳐가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튼간에 뭐 오늘 이야기는요, 그냥 뭐 이게 제보가 들어왔길래 얘기해봤고, 혹시나
네, 절대, 네 신상 안 갔다, 내가. 알았지? 네 이름도 얘기 안 했고, 홍천에 부대가 얼마나 많아, 알았지? 그래갖고, 그거 보고, 나보고 빡쳐가지고, 나중에 저녁, 군대가 아니라, 그건 나 깜빵 다녀온 다음에, 어반이를 이렇게 그러시면 안 돼요, 사장님. 알았죠? 사장님, 그러시면 안 돼요, 알았죠? 사장님, 제 이름 얘기도 안 했어요, 절대로. 그래갖고, 그냥 이런 얘기에서 한번 얘기를 해봤고, 다음에는 조금 더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땡큐!